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트롤 함수들 중에서 클래식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실습할 내용은 간단한데요. 자, 프론트 패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세 가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동작 모드라고 해서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이제 클래식 라디오 버튼 입력 컨트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작 모드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 모드, 그 다음에 모드 1, 모드 2, 모드 3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코드 같은 경우는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 머신 구조에서 현재 상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화일 루프 안에 이제 케이스 구조가 들어있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shift register 값을 인가해 주는데 이 shift register는 사용자 컨트롤로 정의되어 있는 속성은 타입적인 속성으로 선언되어 있는 상태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서 케이스 구조자가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상태라고 하는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현재 상태 정보를 표시해 주기 위한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상태 같은 경우는 현재 표준 상태 머신 구조의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인디케이터가 되겠고 화일 루프를 정지할 때 사용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코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작할 거냐면은 이 동작 모드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관련된 모드로 처리하도록 운영하는 간단한 표준 상태 머신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화일 루프 안에 케이스 구조가 들어있고 이 관련된 케이스의 입력 선택자로는 상태 정보에 해당하는 shift register 값이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shift register에 인가되는 값 같은 경우는 사용자 컨트롤이고 왼쪽 상단에 검은색 삼각형이 있다는 것은 타입적인 속성으로 정의되어 있는 사용자 컨트롤인데 열거형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상태를 초기화 상태, 그 다음에 대기 상태, 그 다음에 모드 1, 2, 3, 그 다음에 정지 상태에서 총 6개의 상태를 정의하게 운영하고 있겠고 관련된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관련된 VI가 실행이 될 때 이 동작 모드라고 하는 클래식 라디오 버튼의 설정 값은 대기 값이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shift register 값은 초기화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가 되겠고 이 관련된 화일 루프 안에서는 정지 버튼과 동작 모드의 값에 따라 가지고 모드가 바뀌게 되겠는데 우선 초기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화 상태를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구조에서는 우선 초기화 상태가 진행이 되는데 초기화 상태에서는 대기 모드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루프가 수행이 될 때는 케이스 구조의 입력 값이 대기 값이기 때문에 대기 상태가 수행이 되겠고 대기 상태에서는 정지 버튼 값이 참인지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정지 버튼이 참인 경우에는 정지 상태로 처리가 되겠고 만약에 정지 버튼이 거짓인 경우에는 동작 모드에 따라서 결정되어진 값을 입력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 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가지 모드가 있죠. 그래서 대기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모드 2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다음 상태로는 이제 모드 2를 상태로 처리하도록 상태가 바뀌게 되겠고 만약에 내가 모드 2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상태는 모드 2로 처리되고 모드 3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모드 3으로 처리하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드 2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모드 2의 상태가 수행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정지 버튼 값이 참인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참이면 정지 상태로 처리가 되고 거짓이면은 동작 모드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모드 2나 모드 3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지 상태로 갔다 그런 경우에는 Have a nice day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 출력을 하는 단일 버튼 대화 상자가 수행이 되고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면서 이 VI가 완전히 정지가 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이렇게 클래식 라디오 버튼 값에 따라 가지고 자 모드를 변경을 해서 운영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컨셉과 같이 표준 상태 머신을 운영을 하는데 상태를 처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이 클래식 라디오 버튼 값을 어떤 값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next state를 결정하게끔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클래식 라디오 버튼 사용하기라고 하어 있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시겠고요.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용자 컨트롤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컨트롤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신 다음에 기타 파일에 가보시게 되면은 사용자 컨트롤이라는 게 있고요.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자,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겠는데 속성이 기본적으로는 컨트롤로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 정의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정의 속성을 주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 관련된 사용자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된 경우에 이 값을 이 사용자 컨트롤에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실제 이 사용자 컨트롤을 불러서 사용하는 부분이 일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코딩을 하실 때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코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이제 상태라고 하는 사용자 컨트롤을 만들 텐데요. 자, 링앤 열고형에서 열고형 실버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라벨은 제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편집에서 잘못됐네요. 자, 아이템 편집에서 자, 상태는 6가지 상태가 있죠. 자, 우선 초기화 상태가 있겠고요. 대기 상태가 있고, 자, 모드 1, 모드 2, 모드 3이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정지 상태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드시겠고, 자, 테스트할 VI를 하나 다시 여신 다음에 우선 자, 프론트 패널을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클래식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자, 클래식에 가보시게 되면은 클래식 불리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에 가보시게 되면은 클래식 라디오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라벨은 제가 동작 모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굵은 구자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스타일을 일반으로 바꾸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 같은 경우는 자, 프로퍼티에서 자, 라벨은 일단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제가 대기라고 하겠고요. 오프 텍스트도 대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 모드 1이라고 하겠고요. 오프 텍스트도 모드 1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운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를 위로 좀 올리시겠고요. 자, 모드 2를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2개를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왼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간격은 자, 다음과 같이 적당한 간격을 맞추신 다음에 4개를 선택하시겠고 여기서 수직 중심으로 배치를 맞추시겠고요. 마찬가지로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자, 자동 크기 조정해서 크기에 맞게 조정을 해서 자, 크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프로퍼티에서 모드 2라고 하겠고요. 마지막에는 모드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클래식 라디오 버튼 입력 컨트롤이 하나가 준비가 됐고요. 다음으로는 자,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태.ctl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인디케이터로 변경하시겠고요. 상태 정보를 제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자,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버 타입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버에서 불리언에서 정지 버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자, 프론트 패널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는 자, 두 개의 컨트롤과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있죠. 자, 이번에 실습할 코드 같은 경우는 자,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자, 함수 팔레트에서 우선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일 루프를 적당하게 크게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 타이밍 함수를 항상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에서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으로는 자, 100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ms마다 폴링 하도록 운영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표준 상태 머신을 운영하실 때는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hift 레지스터의 입력 값을 자, 여기에서 상태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와이어를 지우신 다음에 처음 시작은 초기화 상태로 시작을 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 안에서는 자, 케이스 구조를 운영할 거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Shift 레지스터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현재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자, 상태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자, Shift 레지스터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정지 버튼과 동작 모드를 사용을 할 텐데요. 동작 모드에 따라 가지고 Next State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 구조를 자그마하게 하나 만들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동작 모드를 연결시켜 주시겠고요. 케이스 구조는 항상 두 가지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자, 모드 1, 모드 2, 모드 3 각각에 대해서 이제 처리해야 될 정보를 자,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관련된 상수값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기 상태인 경우는 말 그대로 자, 대기 상태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출력 결과 값을 또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살짝 위로 올리시겠고, 정지 버튼도 안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 모드가 모드 1인 경우에는 자, 모드 1이라고 자, 출력을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모드 2 같은 경우는 자, 모드 2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모드 3은 자, 모드 3이라고 자, 출력을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관련된 부분도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값을 연결해 주시면은 두 가지 케이스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 선택하신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겠고요. 우선 초기화 상태 같은 경우는 자, 초기화 상태에서는 만약에 변수를 초기화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자, 넥스트 스테이트로는 대기 상태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초기화를 여기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 자, 관련된 값을 케이스 구조로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동작 모드에 대해서 이 화일 루프 바깥쪽에서 초기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 가지고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생성의 상수를 만들어서 대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초기화 동작을 여기서 수행하게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대기 상태에서는 이제 정지 버튼 값의 여부에 따라서 또 넥스트 스테이트가 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비교 카테고리에서 선택 함수를 이용하시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항상 이 정지 버튼 값이 참인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지 버튼이 참이면 넥스트 스테이트로는 정지 상태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자, 관련된 이 동작 모드에 따라서 넥스트 스테이트가 구해지는데 그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이 부분은 똑같은 코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복사를 하도록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 1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정지 버튼 값이 참인지를 체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참이면은 넥스트 스테이트는 정지 상태로 가시면 되겠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동작 모드에 따라서 결정된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드 2, 모드 3도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동일한 케이스에서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코드가 심플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반복적인 코드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코드가 복잡해지고 한다고 하면은 각각의 모드에서 또 수행을 해야 될 코드들이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각각의 모드를 별도의 케이스로 운영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겠고요. 그러니까 코드의 확장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죠. 자, 정지 상태에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코드 사이즈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위로 올리는 게 낫겠네요. 마찬가지로 코드의 면적이 결국에는 코드 사이즈의 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코딩을 하신 다음에는 코드 최적화 작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 됐네요. 그러면은 케이스 구조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고, 그러면은 화일 루프 사이즈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동작이 잘 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처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초기화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처리가 됐죠. 그래서 초기화 상태에서는 동작 모드 값을 대기로 설정을 한 상태고요. 그러면 이 대기 상태에서는 만약에 정지 버튼이 참이면 정지 상태로 바로 처리가 돼서 종료가 되겠고, 자, 초기화하고 대기 상태로 갔죠. 자, 그럼 정지를 하시겠고, 이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500ms 주기로 폴링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초기화 대기 상태로 갔죠. 여기에서 모드 2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자, 모드 1로 처리가 된 상태가 되겠고, 그래서 모드 1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모드를 체인지한다. 모드 2 상태로 가고, 모드 3 상태로도 가고, 그 다음에 대기 상태로도 갈 수가 있겠고, 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VI가 정지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관련된 실습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제 구독자분께서 클래식 라디오 버튼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뭔가 동작 모드를 바꾸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될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 클래식 라디오 버튼 값을 이용을 해서 다음 상태를 어떤 상태로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게끔 운영하는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클래식 라디오 버튼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